이에 전 성남시장이 이재명에게 일침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명이 국민임을 이번에 증명합니다. 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좋아요 안 누르고 미처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비가 솔솔 오네요. 비가 좀 오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쳐서 날씨가 매우, 또 날씨가 좀 간사한 날씨 같아요. 쳤다 안 쳤다 계속 그러네요. 외출 좀 하려고 하면은 쳐서, 저는 추우면은 외출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의 나가지를 안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몇 주 전에 선배 목사님이, 같은 신학교 2년 선배 목사님이 낙원상가에 볼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좀 안내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종로 3가 갔다가, 그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낙원상가 가서 무슨 제품을 사는데 안내도 해드리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종로 3가 역 근처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한 2~3시간 정도, 총 털어서 밥 먹는 것까지 합치면 한 5시간 정도 같이 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담소를 나누고 왔는데, 그 뒤로 이제 밖에를 안 나갔어요. 최근에는 이제 엊그저께 K대학교에서 같이 THM이죠. THM에서 함께 공부했던, 학교로 따지면 학부로는 선배고, THM으로는 이제 비슷한, THM으로도 선배네요.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시간 되면 종로 3가 거기 나오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하겠다고. 나이 차이는 저가 꽤 많이 나요. 제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는데, 밥도 먹고, 저는 주로 애슐리를 좋아해가지고 애슐리를 많이 가는데, 네. 근데 오늘은 외출 좀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저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밖에 안 나가니까 밤에도 안 나가요. 저는 낮에 화날 때만 갔다가 오후 되면 어딘가에 좀 들어오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외출을 하려고 했다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은 25장 1절부터 46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신부 측 들러리입니다. 신부 측 들러리. 그 중에서 그 신부 측 들러리 중에서 5은 지혜롭고 5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14절부터 가능하면 지금 오늘 이거 46절까지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왜 그랬냐면 오늘 이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이 25장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1절로 13절까지는 열천의 비유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46절까지는 뭐냐면 그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은 얼마나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래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주인의 뜻대로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그 어떤 주인이 어떤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르게 좀 나오기는 하는데 뭐냐면 전체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이게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왕이 그 종들에게 맡길 때 각각 능력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맡기고 갔다 했는데 이제 그게 왕이 그 왕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왕으로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왕국으로 하늘의 왕국을 이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장면이고 또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 왕이 이제 어떤 일꾼이 종들에게 맡겨놓고 가는 장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달란트를 맡겨줬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된 계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때가 로마 식민지 때잖아요. 로마 식민지 때면은 헤롯 왕이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클라우디투라는 그 황제일 거예요 아마. 카이사르 4명의 카이사르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이걸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 때 우리 그 청나라 때지요. 원나라 청나라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죠. 조선시대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원나라 청나라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5,000년이네 3,000년이네 막 그러잖아요. 중국의 속국으로 사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이 세워지려면 청나라도 원나라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조선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청나라 원나라에서 책봉을 해줘야 승낙을 해줘야 그 사람이 왕위로 앉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왕권을 받으러 지금 그 로마도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됩니다. 헤롯 가문에. 그래서 그 왕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왕이 있었는데 나가면서.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일, 문자적으로 구약시대 때 기록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이런 일이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있잖아요. 초림은 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데,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과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다. 그러니까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것과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헤롯 당원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너희들이 율법도 안 읽어봤냐 하면서, 율법 뭐 이사야에 이런 게 적혀 있고 다니엘에 이런 게 적혀 있고 뭐 어디에 뭐 하박국에 이런 게 적혀 있고, 이런 걸 갖다 문자적으로 갖다가 너희들이 대언자들의 그 율법을 읽어봤으면,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읽어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그 문자 그대로 갖다가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왕국도 그렇다. 왕국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46절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끝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첫째 25장 14절부터 46절에서 달란트와 양과 염소 비유는 각각 능력대로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맡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는 능력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능력대로. 그래서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뭐래요? 1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그의 능력대로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세 번째는 그의 능력대로 5달란트를 맡기고 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이 여행 갔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와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은 했잖아요. 아기 예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어디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어느 여관방의 마구간에서. 왜 여관으로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마구간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것도 다 초등학교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왜 그래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새로 부임한 왕이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가서 호적을 하라겠어요. 호적이 뭐예요? 호적이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기 고향이나 어디를 가서, 지금 뭐 고향은 안 가지만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걸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호적하러 보냈다. 근데 뭐래요? 헤롯이
각자의 태어난 곳, 지역에도 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각자의 태어난 곳이라는 건 뭐예요? 그 부모가 조상이 태어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 부모가 태어난 고향 가서 그렇잖아요. 저도 저의 그 호적 등본인가? 초본인가? 헷갈리기는 하는데 하도 안 띄워봐서 등본이겠죠? 그 띄워보면은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다 나와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족보가 그래요.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그래서 이 헤롯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로마 식민지 때잖아요. 그래서 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냐, 신고를 하라고 했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인가, 그리고 그 세금을 낼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 이런 거 조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명령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태어난 곳, 부모의 고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조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엄마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 요셉. 요셉도 자기 부모의 고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거기가 어디에? 다윗이 태어난 곳.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거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는데, 요셉과 그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 만삭이 되었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 장면이. 그래서 갔는데, 그러면은 요셉과 마리아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들 고향으로 지금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그 태어났다는 걸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구청으로 가든지 뭐 하든지 가잖아요. 그게 가는 거예요. 가 보니까 이미 마리아와 요셉 부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여관마다 다 꽉 찼어. 여관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어느 여관에 말들이 있는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빈 자리가 있었던 거야.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거, 이 사람도. 여관집에 그 주인의 그 승낙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막 배가 아파 오는 거야. 배가. 금방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디다 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마구 구유 봤거든. 구유 크잖아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소 있잖아요. 소 염소통이 얼마나 커요. 그냥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옷을 깐다든가 뭐를 깔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고 거기다 뉘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초림이에요, 초림. 지금 초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건데, 초림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장성하셔서, 이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25장이니까. 마태복음 25장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려서 이제
그 뭐야 그 올리브 나무 꺾어서 이렇게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거 20 몇 장에서 20장인가 20 몇 장에서 했어요. 20장 이하인가 거기서 그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하면서 거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그 비유인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을 끌어다가 지금 왕국에 대한 건 이제 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 일을 이제 맡기고 이제 가야 되잖아, 이제요. 어디로? 본향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왕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하늘을 승천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와요?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이 이제. 재림은 어디로 해요? 올리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지. 그래서 너희들의 능력대로 내가 일거리를 맡기고 가겠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두 번째 주인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고 응? 맡기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비유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왜 그래요? 이것은 지금 왕국이잖아요. 왕국. 그러면은 교회의 왕국은 천국이잖아요. 교회가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의 맛을 보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주인은 뭐예요? 국민들과 시민들과 도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강원도도 있을 거고 충청도도 있을 거고 전라도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디야 서울도 있을 거고 인천도 있을 거고 경기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경기도나 성남이나 뭐 인천이나 똑같죠. 어쨌든 6대 도시잖아요. 대전도 있을 거고 세종시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누구의 주인? 정치하는 사람들의 주인. 정치하는 사람들의 주인. 뭐 국회의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 임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국민들의 일꾼이다. 1호 일꾼으로서 장사꾼의 비유도 됐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이 주인인 거야. 헌법에도 그랬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이.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혹은 또 뭐가 있죠?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감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를 뽑아주면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당신들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민, 시민,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강서구에 사니까 강서구의 국회의원이나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저 구청장의 주인이겠죠. 제가 강서구의 주인은 국민, 강서구의 강서구 주민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이나 강서구에서 뽑아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강서구의 주민들의 뜻대로. 왜? 자기네들이 선거 나왔을 때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서구의 주민의 뜻대로 일을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잘해주면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음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4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국민들이 알아요. 국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알아요. 그래서 잘하면은 다시 뽑아주는 거야. 그 사람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자르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부정선거가 아닌 다음에는 안 되는 거야. 부정선거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로 비유해서. 왜 그러냐면 성경은 두 가지로 비유지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장 14절부터 46절까지,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얼마나 맡겨진 일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그 양과 염소를 가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그게 여기에 그게 나와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는 또 뭐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 탤런트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탤런트. 그게 탤런트야. 탤런트. 헬라어에서 말하는 탤런트가 탤런트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탤런트면은 탤런트들이 뭐가 많아요? 재능이 많잖아요. 재능 없으면 탤런트 못해. 영어배우 못해. 어떻게 해? 재능이 없는데. 응?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평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배우는 참 꼭 국민학교 책 읽는 것 같아. 어떤 배우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서 현실처럼 하는 거야. 그게 재능이잖아요. 이 탤런트라는 말이 바로 그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 탤런트라는 말이. 탤런트. 그리고 또 이 탤런트는 뭐냐? 로마 시대 때, 식민지 때,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제자들 당시에도 그랬고 뭐를 저기로 삼았어요? 돈으로? 지금 우리는 원달러를 사용하잖아요. 원달러. 우리나라는 원화예요. 원화. 또 미국은 뭐예요? 달러. 영국은 뭐라 하더만. 하여간 각자 나라마다 달라요. 중공은 위안화라가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돈이 없을 때잖아요. 돈이. 그래서 은과 금과 동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게로 다뤄갖고 이제 액수를 친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1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가 그럼 얼마나 되냐? 2달란트가 1달란트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무게로 따졌을 때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도 있지만 일단 금을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는 금이 1달러에 34.67인가요? 뭐 점은 빼고 그냥
34kg가 나오는 거예요. 34kg가. 그러면은 그걸 지금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될까요? 1달러면? 아니 참 1달란트면? 돈으로 따졌을 때 그 1달란트면은 어떻게 되냐면 1달란트면은 그 1달란트면 마태복음 몇 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 어떤 종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에게 가서 너 빚을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예 갚겠나이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탕감을 받고 나와요. 나오다가 자기 동료 이게 뭐라고 나왔는데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찍혀요. 괜찮나요? 보시면 안 될 거예요. 아니 상관없지.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예. 이거 괜찮나요? 예. 오해되거나 그러죠. 괜찮습니다.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완벽히 안 찍혀서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대놓고 불법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도장이 잘 안 찍혔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데도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투표용지를 가리지도 않고 오히려 일부러 방송 카메라 있는 쪽에 투표용지가 보이도록 계속 손으로 가리키면서 선관위 직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백한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입니다. 대통령이 투표장에서 기표소에서 나와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들고 많은 방송 카메라 앞에서 기표된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게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것. 그게 나는 이 후보, 이 정당을 찍었으니 그것을 본 개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명백한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이러한 법을 어겨가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대놓고 한 것입니다. 모든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수다? 저는 표시를 반쯤 해가지고 나온 것 자체도 저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제가 투표장에 가서 기표한 용지를 들고 나와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국민의힘 특정 후보 단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으면 이재명은 당장 X에 글을 올렸을 것입니다. 영상 압수하고 당장 장동혁 체포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지껏 이재명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서성문 고가차도 사고에 대해서 그날 부산 자가치시장에서 회파티까지 벌려놓고 돌아와서는 엄정수사
책임자 처벌을 운운하면서 어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 기가 막히게 경찰은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3대 특검이 늘 해왔던 일입니다. 기가 막힌 타임에 기가 막히게 압수수색이 나가는 장면. 우리는 낯설지 않고 익숙한 또 통제까지 나섰습니다. 익숙한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직접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들을 상대로 겁박을 들어놓았습니다. 투표용지 클로즈업 시키면 언론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흘러대면서 대놓고 편집 방침까지 정해줬습니다. 이재명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사실 걱정도 안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재명은 그래서 어쩔 건데, 나를 어쩔 건데, 이게 방송 나가서 일 커지면 내가 누구 찍으라고 했는지 오히려 국민들한테 홍보되니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한 것도 탄핵사유, 보도 통제를 지시한 것도 저는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어떻습니까? 고의로 보여준 게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다. 귀신신 나락 까먹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선거법 어디에도 고의성을 따지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공개 자체로 무효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래도 괜찮습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부천 사전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서 말이죠. 이번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경기 부천의 사전투표 현장에서 어떤 분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투표함으로 걸어가던 중에 이거 한 장 안 찍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못 들어간다 라고 막은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지금 내가 한 장을 미처 기표를 못했다, 교육감 선거용지 기표를 못했다, 들어가게 해다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라고 계속 막으니까 이분이 홧김에 그 교육감 선거용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이제 또 고발을 했고 경찰서에서 이걸 입건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선관위 직원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반만 찍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고, 근데 그게 또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카메라 잡힌 것 같고, 그리고 그 선관위 직원도 그 투표용지를 본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기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용지를 모두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개돼지라 그런 것이다. 부천에서 이번에 투표용지를 찢었다 해서 입건이 된 이 60대 남성은 개돼지고,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 특권 의식에 쩌든 그런 사람이니까 다르다? 법 앞에 평등은 개뿔입니까? 법 앞에 평등은 종이 조각이야? 뭐야 도대체가?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한데 이재명은 법 위에 있다? 이재명은 들어갔다 나와도 상관없고 이 남성은 들어갔다 한번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간다? 송원석 원내대표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팔국 글을 쓰고 국힘 발칵입니다. 이분이 기표를 못했다라면서 다시 들어가서 기표를 하려니까 막아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말이죠, 투표지를 찢은 겁니다. 투표지를 찢었다고, 훼손했다고 이제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경기 부천의 사전투표 현장에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60대 남성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는데 공선법 위반 혐의입니다.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 4시께 부천시 오정구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고의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조사 결과 이분이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으로 향하던 중 뒤늦게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투표를 마친 만큼 현장의 선거관리 사무원들이 이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성을 높이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투표용지를 이분이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법상 투표용지 훼손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소법에 의하면 투표용지를 찢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엄청 세죠.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이것도 센 겁니다. 이렇게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경찰조사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맡길래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충분히 이 짜증날 만한 것이, 아니 누구는 말이야 그냥 선관위 직원이 가니까 까딱하니까 막 달려가가지고서 아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면 그걸 제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대. 그런데 이분은 나왔다가 들어가면 안 된다. 누구는 나왔다 들어가도 되고 누구는 나왔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X 같은 경우입니까? 이게 무슨 X 같은 경우예요? 응?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한 지금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다가 물론 그 사람이 찢은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나왔다 들어가도 되고 누구는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페이북에 글을 올렸는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일단 어제는 뭐라고 올렸냐. 비밀투표 원칙은 민주주의 선거의 생명줄입니다. 비밀투표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투표관리관의 다급한 한마디를 일로 와 보세요. 상관없으니까. 대통령은 가볍게 묵살하고 손짓으로 투표관리관을 불렀습니다. 투표관리관이 그때 다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로 와보세요. 상관없으니까. 상관없대. 왜 상관이 없지? 대한민국 유권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선관위 투표관리관에게 손짓으로 까딱까딱 이리 오라고 못합니다. 이재명은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5개 재판도 멈추고 공소 취소로 재판을 없애는 것도 이재명은 합니다. 어쩌라고요? 상관없으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글을 썼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기표소에 재입장이 가능하고 저분은 재입장이 불가능한가요? 아까 그분 말이죠. 왜 이재명은 기표소 재입장이 가능하고 왜 저분은 재입장이 불가능한가요? 투표소를 벗어나지 않고 기표소만 나왔다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 않았던가요? 투표소를 벗어나지 않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건 괜찮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 입니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혜와 차별 아닙니까? 중앙선관위 해명을 요구합니다. 어제도 말이죠. 사실은 그 부천 투표소에서 그분이 나왔다가 들어가기만 했다면 이재명 예에 비해서 그거는 가능했어야 되는 거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실랑이가 벌어지고 큰 소리가 나니까 그때 찢은 거잖아요. 먼저 찢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먼저 찢었다면 그 찢은 것이 그 분의 책임이겠지만 사실은 선관위가 지금 이분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 이재명하고 똑같잖아. 아니 이재명보다 덜하지. 이재명은 보여줬잖아. 투표인지를. 그래가지고 그때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면 안 됩니다. 라고 다급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은 일로 와보세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재명은 대통령이니까 까딱까딱 해가지고 일로 와봐라.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걔 돼지입니까? 일반 국민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아서가지고 큰 소리 나게 하고 입장이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찢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공소법 위반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송원석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관위도 공범인 거예요. 선관위가 공범이라고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잘못 알고 아니면 고의로 그랬든 뭐 잘못 알았든 간에 이재명이가 잘못했으면 이거 안 됩니다. 무효 표출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표소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공개 투표가 된 것이고 비공개 투표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대. 먼저 상관없다고 말한 게 누구냐면 이재명이에요. 원래가 이재명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여기서 이 선관위 직원이 다급하게 손을 들었어요. 안 됩니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와보라고. 그래 달려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반만 찍으면 또 되는 거냐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여주면 안 된다면서 반만 찍어도 이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선관위 직원은 도대체 뭡니까? 이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 권력에 내가 무릎 꿇어가지고서 원칙을 법을 갖다가 다 저버리고서 대통령 말이면 무조건 맞는 거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부천에서 이 사전투표소에서 어쩌면 말이죠. 이분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도 몰라 사실은 말이죠. 이재명과 나를 갖다가 다르게 취급하는가? 이재명과 나는 같은 사람인가?